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뉴스가 어제 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사용한다. 이렇게 팀 쿡이 6일날 아리조나 행사장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신솔 공장, 신솔 반도체 공장에서 만든 프로세서 구입한다는 거고, 거기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이제 스탬프를 찍어서 그게 붙은 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공장은 이제 대만이 TSMC가 지금 건설한다는 건데, 지금 TSMC가 글로벌 시장 대략 한 50%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런데 핵심 칩을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새로 건설될 그 공장에서는 기본적으로 4나노, 3나노 그 이상 칩들 생산을 해서 가령 애플의 A 시리즈, M 시리즈,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이런 데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애플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리조나 사막에 지금 씨앗을 하나 심은 거다. 우리가 이거 풍성하게 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말이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이런 데서 이제 칩을 설계하고요. 퀄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칩을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요. 제조는 전부 아웃소싱 하지 않아요. 그 아웃소싱 일감 받아서 일하는 것이 그 파운드리 업체 아닙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핵심 장비 중에 하나고 노광 장비라는 그거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 전 세계 독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TSMC가 주로 대만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중공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러면 반도체 핵심 공급망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보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공급망 재편의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런 추세로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 신설 공장은 미국의 보조금도 받는 거 아닙니까? Chips and Science Act가 지금 바이든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TSMC는 아리조나 지역에 공장 2개 건설하기 위해서 대략 한 400억 불 투자한다고 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기사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제1공장은 24년부터, 제2공장은 이제 26년부터 가동한다는 것이고, 연간 웨이프 한 60만 장 생산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은 미국의 연간 수요 다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웨이프 한 장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IT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수입 이제 할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즉 그만큼 앞으로 중공의 수출이 타격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60만 장의 캐파가 어느 정도냐? 20년에 TSMC 전체 생산 규모가 한 1200만 장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저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또 인텔도 아리조나하고 오하이오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하면서 많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기 메모리 업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3등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엄청난 돈을 미국 내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분야도 지금 투자가 집중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또 배터리 이런 분야도 지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가 일어나면은 경기는 그 섹터는 이제 호황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그런데 또 이제 인텔도 이미 자기들도 이제 파운드리 산업 진출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노 공정에서 지금 TSMC나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인텔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저 험한 길을 갈 수 있을지 이제 다들 주목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것과 관련돼서 또 주목할 내용이 두 번째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한국에서 이제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한국이 IPEF 대응 전략을 지금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중에 핵심 국가가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을 대체할 국가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잘 안 보이죠. 언뜻 떠오르지 않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체할 국가가. 그래서 중공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국한테 매우 공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수년 내 또는 한 10여 년 내에 그야말로 G4 이상으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분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뭐 저로서는 매우 감사합니다. 예. 사진 보시면 그 보도자료입니다. 어저께 현재 IPEF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현재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저 이제 공식 협상, 글로벌 공식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정부가 그 한국 대표에서 이제 그 글로벌 협상장에 나갔을 때 우리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그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국내에 각종 그 전문가들, 산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했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보도 자료는. 그래서 크게 저기 IPEF가 4가지 그 하부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공급망 재편팀에서 어제 전략회의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IPEF에 지금 공식적으로 참여한 국가가 14개국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한국, 미국, 일본,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 다음에 아시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14개국이라는데, 자, 요 14개국이 있는 이 지역을 전체로 보면은 인구는 한 25억 명 돼서 세계 인구의 32.3%라 그러고요. GDP는 34.6조 달러인데 세계의 대략 한 41%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국 교육이 한 39.7% 차지해서 3,890억 불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저 정도면은 지금 저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인구 32.3%가 세계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즉 세계 평균 이상으로 잘 사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더 적은 인구가 더 많은 GDP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 내면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지구촌 성장 엔진이 될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공을 제외하는 새로운 공급망 질서, 무역 질서, 또 뭐 청정 경제 또는 공정 경제, 이런 거 어떤 그걸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다른 이제 사진 이제 하나 보시면은 갑자기 어제 언론들의 그 반도체 주가 급락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완전히 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배된 모습을 캡처한 건데요, 네이버에. 이베스터라는 증권사에서 하이닉스가 4분기 영업 손실이 한 마이너스 1.1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상당히 큰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냥 흑자에서 적자 전환되는 정도, 이 정도로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영업 손실 조 단위로 4분기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적자가 한 7조 가까이 된다는 거고, 24년까지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진다, 뭐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이런 기사 중심으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저 분석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는지 틀릴지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 업황,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매일 악화되고 있다, 요게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사들 보면 이제 해석을 잘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재편된다, 공급망도 재편된다, 이런 점은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호재죠. 근데 장기의 문제이고요. 또 단기 또 중기적으로는 차익금 리스크 해소해야 되고, 또 경기 후퇴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후퇴가 되면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다 같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이제 차익금 리스크까지 겹쳐져서 그 반도체는 지금 단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사는 빨리 그 생산량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생산량 감축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생산 문제는 매우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생존의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회사 망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등과 2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반도체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잘 선택을 해서 전쟁 끝나고 성자 독식을 위한 전략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즉 반도체 세계 대전에서 죽을 놈 확실하게 전사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춰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공의 그 메모리 기업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 사망 소식 들릴 때까지 생산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매수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물려서 처분을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손절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손절도 저는 손절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손절을 못 하시더라도 물타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물타면 전쟁 끝나기 전에 먼저 물에 빠져 죽는다. 익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익사한 다음에 반도체 대전이 끝나고 주가 오르면은 너무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 한 4만 원대 열어두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째 크게 밀렸습니다. 이게 지금 가만 보니까 다음 주 미국 기준금리 이제 50bp 올려서 4.5% 되는 건 이건 더 이상 뉴스 거래가 아니고요. 이거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좀 센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즉 긴축 경로가 좀 더 세게, 좀 더 오래 돌아갈 것 같다. 그런 어떤 그 힌트가 성명서나 점도표나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 같다. 즉, 최종 금리 수준과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지금 기대 수준보다 좀 더 혹독한 그런 힌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먼저 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2월에도 50bp를 올려서 2월 가면 기준금리 5%가 된 후에 그 위에도 금리 인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것이죠. 또 2월 되기 전에 물가 지수가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주목되는 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직원 2% 정도 감원한다는 겁니다. 레이오프 한다는 겁니다. 와, 1,600명 정도 감원한다는 건데 여기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년 이후에 지금 경기 후퇴할 거다 하는 거는 이건 다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후퇴하느냐. 경기 후퇴가 아주 심해지면은 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심하게 후퇴하느냐 아니면은 심한 후퇴보다 더 심해서 약한 침체까지 가느냐 여기에 지금 논쟁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어떤 비관론자들은 극심한 침체가 온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고 인력 감축이 저게 다른 기업들 한테로 쭉 확산될 가능성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년 되면서 와 갑자기 해고 열풍이 불어닥치는 거 아닌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상당히 진전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금융 긴축은 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참 이게 어렵네요. 여기서 모건 스탠리 CEO가 한 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 재밌게 하네요. Some people are going to be let go. 몇몇은
몇몇 직원들은 잘라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Some people are going to be let go. 예. 예? 그러면서 in most business 이게 업계 관행이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예? in most business that's what you do. 우리 하는 일이 이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참나. After many years of growth 그러니까 수년간 호황을 보인 다음에는 호황의 끝자락에는 이 인력 그 구조조정하는 게 이게 늘상 그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